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2024년 말 아마 패션을 잘 모르시는 대중분들은 그냥 무신사발 다운패딩 혼용률 이슈로 알고 계시겠지만 제 채널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사실상 오파드발 혼용률 이슈였던 걸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 더 인정할 수 있는 건 라퍼즈발 혼용률 이슈 정도? 무신사도 짭지퍼 때까지만 해도 입 닫고 있다 다른 브랜드들도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하니 그때서야 뒤늦게 허겁지겁 진화에 나섰죠. 그리고 제가 처음 저 문제를 폭로한 뒤 약 100일 정도가 지난 3월 25일 무신사 뉴스룸엔 하나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약 8천여 개에 대한 혼용률 전수검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또 소재 구라를 치다 적발된 업체가 나왔고 그 브랜드 중 하나는 적어도 패션 커뮤니티나 패션 유튜브를 즐겨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니 제품도 갖고 계실 만큼 팬층이 두텁기도 하고 유명한 브랜드인 해충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브랜드에서 보상까지 다 끝난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또 들춰내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이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알려진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몇몇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 해충룸이 자수를 했다고 알고 계신데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한 건지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진 모르겠지만 등 떠밀려서 한 거라는 것. 그 와중에도 비겁하거나 짜친 의중들이 많이 보였고 많은 특혜까지 받은 업체가 해충룸이란 것. 근데 여러분은 이걸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파면 팔수록 진짜 한국 패션의 추악한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플랫폼, 브랜드, 유튜버 다 지들 배불리려고 혹은 친하다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짜고 치는 판이구나. 그 와중에 피해는 시청자, 소비자만 보고. 그럼 제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천천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브랜드의 인지도와 속인 부분에 비해 너무 안 알려져 있어서 사건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사건 정리와 함께 이제 이 카르텔이 얼마나 짜치고 소비자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알려지게 된 발단이죠. 본인들이 직접 문자를 이렇게 돌렸는데 문자 내용에 본인들이 스스로 혼용률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부터가 굉장히 교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얘는 혼용률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 구스다운이라고 해놓고 덕다운이었던,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아예 달랐던 건데 이게 어떻게 혼용률 문제예요? 혼용률 문제라는 건 8020 덕다운이다 표기해놓고 7525, 7030 뭐 이랬을 때의 혼용률 차이고 문제인 거지, 구스다운이라 해놓고 덕다운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혼용률 문제예요? 그냥 아예 소재를 다른 싼마이를 써버린 소재 문제지. 그러니까 사실 해충룸 얘는 혼용률 문제도 아니에요. 소재 문제지. 마치 라퍼즈가 덕다운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셔틀콕 분쇄다운 충전재를 썼던 것처럼 구스다운 패딩이라 해놓고 실제 충전재는 덕다운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 측에서 저렇게 문자를 보내버리니 제대로 된 내용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용률 사기구나, 혼용률 이슈구나 하고 커뮤니티에 퍼지고 실제 기사까지도 저렇게 나버리더라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일반 강도죄와 특수 강도죄는 그에 따른 처벌 및 형량도 다릅니다. 같은 도둑질이어도 그 죄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해놓은 혼용률과는 다르게 덕다운을 조금 넣은 혼용률 사기와 기재해놓은 충전재 대신 아예 다른 싼마이 소재를 써버린 소재 사기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당연히 소재 사기가 더 악질인 거고. 근데 그걸 혼용률 이슈라고 본인들이 보내버린다라. 원래 거위털이 90% 이상 들어갔어야 할 제품에 95.8%의 오리털과 4.2%의 거위털이 들어가긴 했으니 이것도 혼용률의 문제가 맞다라고 우길라나? 전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저건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할 수조차 없는 덕다운인데. 두 번째, 브랜드의 얄팍하고도 비겁한 대응 방식입니다. 먼저 해충룸이란 브랜드는 흔히 말하는 저가 양산형의 무신사 기반 세일즈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브랜드들의 특징처럼 흔히 말하는 패션 유튜버라고 하는 옷쇼 호스트들한테 막 광고를 뿌리는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떤 마케팅을 잘해서 이렇게 유명해진 거냐? 바로 SNS 마케팅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사실상 해충룸의 본진인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해당 소재 구라에 대한 문자를 돌리고 본인들 홈페이지엔 해당 문제점들에 대해 기재를 해놓았지만 소비자의 대다수가 해충룸이란 브랜드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은 소식들을 접하는 창구인 인스타그램 계정엔 저 문제에 대해 이런 방구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피드 그리고 스토리 그 어디에도. 심지어 댓글로도 이를 지적하는 댓글들이 달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장도 없고 오히려 보시다시피 댓글을 닫아버리는 선택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쭉 닫혀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도메스틱엔 별 관심도 없고 그런 커뮤니티도 안 하는 저는 이 사실을 늦게 접했고, 사실 저도 이땐 본 채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때라 부채널 라이브로 이 사건에 대해 돌리는 정도만 하고 따로 영상도 안 만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야 인스타에도 이렇게 사과
사과문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이 행태가 본인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숨기고 축소시켜서 구렁이 담 넘어가려는 굉장히 짜친 의도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 공개 시기.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신사는 3월 25일에 뉴스룸에 이런 공지를 띄우며 다운 캐시미어 혼용률 전수조사를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요약해드리자면 1월 31일까지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했고 이후 추가로 시험 성적서 제출을 통한 소명까지 한 브랜드들까지 다 나와서 그 결과를 공개한 게 3월 25일이란 겁니다. 해충룸도 당연히 무신사 입점 브랜드인데 왜 해충룸은 4월 23일이나 돼서야 구매자들한테 문자를 돌렸을까요? 그냥 저 때 알게 된 거 아니냐고요? 아니던데요. 제가 아직은 자세한 사정을 오픈하진 않겠지만 해충룸에서 이 제품의 소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은 3월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자체 검수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요. 제3자가 이를 먼저 알고 해충룸에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틀린 겁니다. 자수는 저러한 외압 없이 본인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어차피 해충룸이 말 안 했어도 까발려질 사실이었단 겁니다. 그냥 해충룸 입장에서 모양새 좋게 본인들이 공개하는 식으로 된 것뿐이라는 거. 근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봅시다. 카트리가 됐건 코티티가 됐건 시험 성적 검사 결과까지 받아보는 데는 성수기가 다 끝난 지금 길게 잡아도 일주일이면 되고요. 그러니까 해충룸이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된 시점이 3월 초인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인지하고 본인들도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성적 검사를 맡겼다 칩시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공개 시기인 4월 23일까지는 최소 2주의 공백이 있었단 거죠. 그러니까 해충룸은 이 소재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자마자도 아니고 본인들이 재차 검사까지 해서 결과가 나오자마자도 아니고 굉장히 여유롭게 저 2주의 공백을 거쳐서 안내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해충룸의 입장은 생산업체에서 성적 검사서 전달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공지에도 첨부는 하긴 했는데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첨부서랑은 좀 많이 다르죠. 검사업체가 다르기도 하지만 저는 검사 맡겼던 제품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긴 한데 이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접수 혹은 검사 날짜 등은 나올 텐데 이런 것도 안 보이게 딱 혼용률 부분만 캡처를 해놓으셔서 언제 어떤 제품 검사를 받았는지가 알 수가 없더라고.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시고 싶다, 억울하다 하시면 프로모션 업체인지 A 업체한테 받았다는 시험 성적서, 그러니까 무신사에 제출했던 시험 성적서랑 해충룸이 직접 시험 성적 검사한 성적서에 대한 전문을 공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내를 여유있게 했건 시험 성적 의뢰를 여유있게 했건 둘 중 하나는 감수하셔야겠지만, 그리고 사실 브랜드가 이렇게 늦게 공개하고 싶다 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부터가 무신사 같은 플랫폼 내에선 말도 안 되는 특혜인 건데 이건 뒤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해충룸은 왜 이렇게까지 이 사건의 공개가 늦어지길 원했을까요? 사실 그게 브랜드 입장에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건 곧 시청자나 소비자한텐 기만이고 우롱일 수 있다는 점은 왜 모를까 싶은데, 아무튼 여기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한창 라퍼지 터지고 페플 터지고 했을 때 여기저기 기사도 뜨고 뉴스도 뜨고 뭐 제가 영상만 올리면 펜코, 포텐, DC 개념글 가고 여초 커뮤니티들에서도 퍼가고 했었으니까 뭐 시기가 한창 패딩 구매하거나 할 계절이라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요. 아무튼 그때 터진 브랜드들, 심지어 해충룸까지는 아니어도 해충룸과 결이 비슷한 흔히 말하는 뭐 감도 높은 감성 브랜드들 있죠. 그런 브랜드들에 비해서 해충룸은 정말 조용히 지나갔죠.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혼용률도 아니고 소재 구라를 친 건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한창 핫할 때는 어떻게든 그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숨 죽이고 있다. 화제가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기회주의자처럼 남들 다 매맞을 땐 아닌 척 멀쩡히 버티고 장사하다 걸린 거니까 거기다 최대한 조용하게 일을 끝내려고까지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는 말해 뭐해. 왜 학창시절에도 선생님이 담배 핀 놈 나와 자수하면 한 대로 끝낸다 하는 거랑 끝까지 버티다 선생님이 센터 까가지고 걸린 놈이랑은 맞는 빠따질 대수가 다른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바닥은 어찌된 게 버티고 버티다 센터까지 까서 걸린 놈이 매를 덜 맞아요. 원래는 이런 영악하고 비겁한 업체들은 진짜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플랫폼이 됐건 소비자들한테건요. 한국이 사기공화국이다 하는 것도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 그런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시켜봐. 절대 저렇게 사기 못 치지. 그런 것처럼 잘못을 했을 때 그래도 제대로 반성하고 제때 처벌받으려는 업체보다 저렇게 아닌 척 어떻게든 숨기고 버텨서 뒤늦게 걸린 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더 유하다면 누가 정말 정직하게 자수하겠냐고. 그럼 플랫폼 입장에서도 앞으로 저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 하나하나 본인들이 다 직접 검수해야 하고 할 텐데 이게 맞나 진짜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패션의 시즌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죠. SS 그리고 FW 시즌, 그리고 도메스틱 SS 시즌 제품들이 한창 발매하는 시기는 1월 말에서 2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션 유튜버들 광고도 빠르면 2월에서부터 3월이 피크라고 하고, 그러니까 4월 말이면 이미 SS 시즌 제품들 다 털 거 털고 난 시기란 거. 실제 해충룸만 보더라도 1월 말부터 이렇게 SS 시즌 제품들 발매 시작해서 2월 달은 SS 2차, 3월 말엔 뭐 아이돌인 르세라핌이랑 콜라보 제품도 내고 이후부터 다 그냥 한여름용
반팔이거나 반바지 같은 한정된 제품들 밖에 발매를 못하니까 보통 브랜드 입장에선 재미가 없는 시즌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른 브랜드들 혼용률로 한창 두드려 맞았던 게 작년 말에서 1월이었는데 그때 터져서 걸린 브랜드들은 단순 문제 제품들 뿐만이 아니고 판매 정지라든지 브랜드의 이미지에까지 타격을 입어 저 SS 시즌 발매 제품들 판매까지 영향이 있었고, 잘못을 한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그렇게 받아야 할 벌을 온전히 받고 있을 때 해칭룸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 시기를 다 넘긴 후 저 사실이 공개되어 SS 시즌 제품들 중 대다수를 문제없이, 아니 오히려 역시 해칭룸은 다르다니까 다르다 했지 하면서 반사이까지 보며 판매를 했겠죠. 그러니까 3월엔 이런 기사까지 떴네요. 해칭룸 전년 대비 2배 성장. 이렇게 몇 가지 공교로운 점들이 있는데 또 그것이 공교롭게도 브랜드 입장에선 너무나도 이득으로 이어지는 행동들이었던 건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건데요. 해칭룸 공식 홈페이지엔 원산지들이 안 적혀 있던데 이거 내가 알기론 전자상거래법 위반인데, 아무튼 그래도 다른 편집샵들 같은 데서 찾아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칭룸의 입장은 여타 혼용률이나 소재 구라치다 적발된 다른 브랜드들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본인들도 제작 업체에 속았다,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작 업체나 공장이 중국이면 좀 애매해질 수도 있다 보거든요. 근데 한국이면 이거 빼박이거든. 신상도 특정되고 법적인 조치 진작 취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8월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어느 업체를 혹은 대표 누구를 어떤 죄로 고소했다, 그 업체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라도 안내가 나오게 충분한 시간이지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의심하는 건 아니고 저 내용이 사실이면 해칭룸도 피해자인데 왜 저 사기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제가 원래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라퍼지에서 공장이랑 피해보상 합의서라면서 사실은 자기네 차명업체였던 거 이걸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네 사람이. 그러고 보니 전에 페플도 대표님이 업체명까지 공개하고 법적인 절차를 취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추후 공유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셨나? 이것도 괜히 궁금해지네. 근데 저것도 웃긴 거예요. 옷 만드는 사람들이 구스다운 덕다운 구분도 못한다는 게. 제가 챗 GPT에도 검색해보고 사실 확인차 주변 업계인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게 다운률을 아예 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걸 해봤으면 둘의 차이를 모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칭룸의 다운 제품률을 발매한 게 작년 24 FW 시즌이 처음도 아니었고, 사실 전문가들도 느끼지 못할 차이면 원가에서만 2배 차이가 난다는데 구스다운을 쓸 이유가 전혀 없겠죠. 무게감, 복원력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그걸 만들어본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작 업체에서 속인다고 일반인도 아니고 브랜드에서 그대로 속는 것도 웃기단 거예요. 그리고 변명도 안 되고 그걸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는 건 더더욱 쪽팔리고 치명적인 일이고, 왜냐? 그만큼 우린 전문성이 없는 업체예요 라고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다른 것들은 잘 만들었을까? 디자인은 잘할까? 정상적인 소비자들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퍼져나가고 전문성도 없이 그냥 대충 우라카이에서 제작은 싹 다 프로모션에 맡겨버리는 마케팅 업체구나, 그냥 광고 브랜드구나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나락을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걸 브랜드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다? 요새는 브랜드들도 아이돌 마냥 팬층들이 있고 빠돌이 빠순이 마냥 무지성으로 쉴드 쳐주고 사주니까 그거 믿고 저런 변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플은 그래도 대표님이라도 직접 나왔지 여긴 빠돌이 빠순이들 믿고 대표는 뒤에 숨어서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이러고 해칭룸 쉴드 쳐주는 애들 보고 있으면 주인이 버리고 갔는데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짖고 있는 강아지 같아 보여서 참 안쓰러워요. 아무튼 사실 여기까지가 해칭룸에 관한 이야기인데 듣다가 조금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해칭룸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저 소재 구라친 걸 질질 끌면서 본인들 팔 거 다 팔고 그제서 공개했다는데 무신사 상대로 그게 가능함? 네. 그래서 이제 한국 패션 카르텔의 두 번째 주인공 플랫폼, 즉 무신사와의 유착이라 해야 할지 해칭룸에만 준 특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려 했는데 지금만 해도 영상이 너무 긴 것 같아서요. 요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보죠. 해칭룸이 자수한 게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 드리는 거예요. 해명 똑바로 다시 하라고. 피해자면 피해자답게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제작 업체한테 법적 조치 같은 거 뭘 했는지, 그 업체는 어딘지도 제대로 까라고. 솔직히 내가 까는 것보다 브랜드가 까는 게 낫잖아요. 조용히 묻어갈 생각 말고 남들보다 늦게 적발돼서 이득 많이 봤으면 해명이라든지 그런 거 할 거면 대표들이 나서 똑바로 하라고. 안 하면 내가 할 거니까. 다음 영상 힌트만 하나 살짝 드리자면 요 정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갑니다.